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인데요. 여기 서울 구로지요. 이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 같습니다. 네, 이제는 뭐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그런 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좀 주요 뉴스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, 이 시간에는 좀 좋은 소식보다는 이 범죄와 관련된 뉴스 이렇게 좀 눈에 띄어서 그거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먼저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. 이 시흥시, 이제 월곡동, 이 정왕동 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이 월곡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인데요. 이 40대의 이 중국 국적자, 이 언론을 보니까 뭐 중국인 이렇게 나와 있지, 이게 중국 동포라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역시 식당 주인 또 40대 이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요. 이 40대의 중국 국적의 남성에 의해서 이 목에 흉기로 찔려서 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이거를 지난 11일 시흥경찰서가 이렇게 보도자를 냈습니다. 강도 살해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이 경찰에 따르면은 사건이 발생한 때가 지난 9월 4일 오후 5시쯤인데요. 이 시흥시 월곡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에서 이 중국 국적의 남성 A씨가 이 식당 주방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이 살해를 하고, 그리고 이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. 그 이 식당을 찾은 이 피해자 여성의 이 남편이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 바로 뭐 경찰에도 신고하고 이 구급차를 불렀지만은, 그래서 병원에 옮겼지만은 여성은 이 사건 발생 후 1시간 반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 중국 국적의 남성 A씨가 왜 죽인 걸까?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요, 이 용의자인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과거에 내게 사기를 쳤던 사람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. 근데 그 사람이 없었다. 근데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음식점에 갔는데, 이 식당 주인이겠죠. 그 여성 B씨가 해준 음식 맛이 이 별로여서 이 말다툼을 하다가 이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결국은 그 사망하게 된 식당 그 여성, 네,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는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범행을 지른 그 남성은 과거에 이 자객에게 사기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갖고 왔는데,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식당 중에 뭐 따져 물었겠죠. 왜 이렇게 맛이 없냐? 뭐 이렇게 했겠죠. 뭐 냄새가 난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 말다툼 끝에 결국은 그 갖고 왔던 흉기로 그 식당에서 이 여성을 이 살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요, 이 살인 행각을 벌인 이 남성, 네, 그 여성의 이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.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신용카드겠죠. 그를 이 정왕동에 가서 편의점도 이용하고 또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뭐 한 80만 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요. 이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추적한 끝에 결국은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그날 저녁 한 8시 40분쯤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뉴스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시흥시 그 아파트에서 이 중국 동포 간에 어떤 뭐 게임과 연관돼 가지고 이 보복성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또 큰 화두가 됐었죠.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시흥시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
더 좀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범죄가 없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범죄 예방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뭐 20대의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뭐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모방 범죄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딘가 누군가로부터 뭐 화를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데 전혀 자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, 그래서 뭐 이번에 이 양꼬치점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도 보니까 좀 그러한 거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전해드릴게 이 서울경찰청 이 광역수사단 이 금융범죄수사대가요, 지난 9월 7일이죠. 이 중국에서 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을 일망타진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 일당을 잡고 보니까요, 조직원이 총 16명이었는데 13명이 한국인이었고 3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. 이 3명 중에 2명이 이 조선족 동포들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총책은 중국인으로 A씨, 그러니까 38세인 중국인이었습니다. 지난해 12월 이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두고 이 한국인 13명과 이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 2명을 고용을 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왔다, 이렇게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한 68명이고요. 피해 금액은 27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. 뭐 요즘 이 보이스피싱 예전에는 이 조선족의 말투가 있어서 금방 이 티가 난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요즘 이 보이스피싱 굉장히 국제 사기 전화죠. 보면은 지금 거의 전향적인 이 한국인 말투라는 거, 그만큼 이제는 이 보이스피싱에 이 조선족 동포들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경찰에 붙잡히게 됐는가 보니까요, 조직원 중 한국인 B씨 29살인데요 조직에서 나가겠다 하니까 이 총책, 아까 중국인 총책이었죠, 이 한 3일 정도가량 감금 협박을 하고 둔기로 폭행을 하고, 그리고 이 한국인 그 B씨의 다리 아킬레스건을 끊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아킬레스건 알죠? 이 뒤꿈치, 발 뒤꿈치에 있는 그 건, 거기를 끊어 놓으면은 걷기도 뛰기도 힘들어지게 되죠. 거기 끊어 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다는 건데, 그만큼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전서부터 이제 추적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 수배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. 경찰에 의하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11월부터 중국 이 공안과도 이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 조직 이 검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경찰 측도 이번에 이 보이스피싱 중국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이 범죄 일당 검거와 관련돼서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일망타진했다는데 이렇게 의의를 두고 이렇게 자료를 배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요즘은 뭐 이렇게 뭐 한국, 중국, 또 경찰들 간의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범죄 예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뭐 특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이렇게 다 발각된다는 걸 알고 이런 범죄 이 계획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전해드리죠. 이 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는데 이 벌금형 판결을 받고 그러자마자 이 실신을 했다는 이 10대의 이 중국 동포 이 고등학생 이야기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.
가끔씩 이 중도 입국해서 온 이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,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이 심부름, 막 그렇게 심부름하면은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뭐 심부름 값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돈 심부름 하다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, 참 이런 거 각별히 돈 심부름 하는 거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 이 중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성인이 그랬다면은 바로 이 구속되었을 텐데요. 이 청소년이다 보니까요. 법원이 뭐 최대한 이 선처를 베풀어서 벌금형 290만 원을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 판결이 나자마자 이 10대 중국 동포 이 학생은 바로 이 실신을 했다, 뭐 이런 보도인데요. 보니까 그 학생은 이 자신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고, 그래서 뭐 학생이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한번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 남부지법의 형사 4단독의 김동진 판사인데요. 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. 다만 이번 이 중동포 이 고등학생, 아마 성이 김씨인 것 같습니다.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미숙한 점, 또 초범이고 피해액이 바로 회복된 점, 또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죄와 연루됐다는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, 이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벌금형을 내렸다. 그리고 과도하게 긴장한 나머지 검사의 구형을 듣고 실신하는 등 딱한 사정이 있다. 엄중한 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국내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서 연령과 환경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해 보인다. 그래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. 네. 어쨌든 이 고등학생, 이 중동포의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초범이고 자기도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건지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, 근데 뭐 쭉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본인도 알고 그랬을 거다, 뭐 이런 정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. 어쨌든 이 법원이 미성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선처를 베풀어서 벌금형 290만 원을 이게 판결을 했다. 그러나 그 판결에 이 고등학생들은 실신까지 했다라는 그런 뉴스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이 시흥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,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.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주변을 좀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특히 이 보이스피싱은 더욱 많이 진흥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 스마트폰,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품이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,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인데, 이게 잘못 전화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